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2015년을 맞이하여 대전광역시 5개 구청장 릴레이 대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편입니다. 중구청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중구청장 박용갑입니다. 오늘 DT뉴스 이슈 토론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궁금한 그런 사항들을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목이 좀 쉬신 것 같아요? 좀 염증 때문에 그래요. 예. 그 KTX 서대전역 정차 문제 가지고 거기 목청을 너무 높이신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뭐 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는 이것은 너무 이 어떤 국가 정책을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을 가지고 서로가 좀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이것을 지금 정치적인 싸움으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KTX 서대전역 정차 문제가 불거진 것도 그렇고 뭐 20%니 50%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받아놓은 밥상을 그냥 아예 없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 KTX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자면 2004년도에 제가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아마 호남선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대전의 인구가 150만이고 그리고 여기는 3군본부가 있고 또 삼청사가 있고 또 논산에 논산 훈련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떤 편리성과 또는 이 수익성, 경제성을 사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빈 차로 계속 고속철도라고 해서 빈 열차로 다니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대전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그런 논리를 계속 전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내심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대전에 있는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대전 시민들도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은 호남 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경유해야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대전이 갖고 있는 도시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중심 도시, 교통의 요충지, 또 삼남의 관문이라는 이런 상징성이 훼손돼서 대전의 미래 발전과도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자칫 지역 갈등 구도로 몰고 가시면 안 될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서로 상생하는 국가의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구하면 대전의 뿌리, 대전의 원도심이 소재하고 있는 대전의 과거의 전통적인 중심가, 뭐 현재도 중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대전 중구는 이제 1932년 일제 강점기지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이전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80년이 넘었죠. 이 중구하면 대전을 만드는 어머니 도시입니다. 어머니 도시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 발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을 만드는 어머니 도시고 또 대전 문화를 만드는 그런 발상지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이 대전 중구하면은 사실은 그런 그 역사가 있고 또 문화가 있고 하는 그런 그 도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근대식 건축물 같은 경우가 대흥동이나 선화동 또는 그 도지사 관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오름 중교로 사업하는데
거기도 근대식 건축물 한 7동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옛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홍동에 보면 이제 그 소극장이라든지 또 공연장, 또 화방, 갤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관련 한 120개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남도청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뭐 말씀 나누시겠지만, 충남도청도 이거 문화재청 지정 근대건축물로서 그 18호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된 그런 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그 어우러진다면 그야말로 우리 대전의 그 옛 문화가 다시 좀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거듭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전 중구야말로 대전의 뿌리, 그렇습니다. 대전의 역사 문화의 살아있는 중심지, 뭐 또 그런 흔적과 잔재란에 자취도 많이 남아 있는 그렇죠. 그런 곳. 예. 이제 그럼 증기로 그 사업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흔적과 자취를 다시금 그렇죠. 활성화시키고 상기시키자는 그런 그렇죠. 취지로 진행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예. 도시 재생인데요. 예. 도시 재생인데 옛 문화를 다시 이렇게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 그리고 또 우리 중구에는 아마 아실 겁니다. 스카이로드 2012년에 이제 스카이로드가 시작돼서 13년에 이제 그 9월에 개장이 됐는데, 최첨단의 그런 문화와 또 옛 문화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대전 중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떤 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아마 대전의 가장,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가장 그런 옛 문화와 현대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중구에는 또 하나, 아까 스카이로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대한민국에 우리 중구에만 있는 바로 두 가지가 바로 스카이로드와 뿌리공원입니다. 이 뿌리공원은 아마 이 효라는 그런 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된 거고, 뿌리라는 그런 그 자기 조상의 그 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함께 발전이 된다면 아마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우리 중구의 두 가지의 이런 큰 축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중구에 오래 계셨죠, 청장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27살 때, 그러니까 1981년도부터 정당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정당의 사무국장, 보좌관, 또 대전광역시의원, 그다음에 구청장 한번 낙선하고 지금 재선 구청장으로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중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박용갑 중구청장께서 중구의 강점, 약점, 또 기회 요인, 위협 요인에 대해서, 통상 저희가 스와트 분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중구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고 계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중구는 이제 대전의 그 어머니 도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전을 만드는 우리 도시가 바로 이게 중구인데, 이 서구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서구나 유성구가 우리 중구에서 분구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가 어머니 도시고, 저는 대전시청의 오개구청장님과 또 시장님과 회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전 중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의 모습하고 똑같다. 자식들은 나가서 사회생활,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는 이제는 허리도 꼬부라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이런 모습의 그런 어머니다. 그게 바로 우리 중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전 시민들이 나의 어머니인 중구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지금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 중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옛 문화와 또 최첨단의 스카이로드라든지 이런 현대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진짜 저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더 발전 가능성 그리고 볼거리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우리 중구가 뿌리공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뿌리공원 같은데 아마 우리 이 시토론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대한민국 성씨가 몇 개인지, 대한민국 성씨가 우리 2000년 통계로 보면 286개, 286개고 본까지 따지면 4179개 본입니다. 지금은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성씨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성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 뿌리공원에 있는 조형물의 성씨는 136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올부터 90기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서 226기의 조형물이, 성씨 조형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씨 조형물에는 저도 사실은 가봐서 내 성씨가 이런데 내 성씨 유래가 어떤가 사실은 몰랐어요. 그 성씨 조형물을 가서 보니까 내 성씨 유래가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몇 대 누구의 몇 대 손이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뿌리를, 조상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고, 또 거기에 감으로써 조상들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그런 효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사상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공원과 이 효월대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곳에 가면 이제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개발해서 나갈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 중구의 자랑이고, 예. 또 이제 중구의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되겠죠. 예, 성장 동력이 되고요. 약점이라면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이 지방세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도움이 되는 지방세는 재산세입니다. 11개의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입니다. 등록면에서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건 미미합니다. 재산세는 이제 토지나 가오. 그렇죠. 예. 바로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많이 줘야 됩니다. 아파트를 많이 줘야 되는데, 유성과 우리 중구를 비교할 때 그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의 중구의 좀 약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런 어떤 지방세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가 좀 미약하다.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재정 문제. 예. 이 대전 중구라고 하면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전의 뿌리 도시, 또 어머니 도시, 또 한민족의 뿌리 공원, 효문화 뿌리 공원이 또 존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와 뿌리, 또 대전 도심의 근원지,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만큼 대전이 이제 도시가 쇠퇴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 사업도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해결 방안도 다양하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고, 또 예산도 사실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중구의 주요 중점 시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예. 지금 우리 원도심, 아마 전국에 있는 중심구 도시, 중심구, 그러니까 구청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중구청도 서울을 만드는 그런 도시입니다. 인천중구청, 대전중구청, 그리고 울산, 대구, 부산, 그 다음에 광주, 동구, 이런 중심구 구청장들의 그런 똑같은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함께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다행히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 그 권선택 시장님께서 원도심 재생본부를 충남도청에 다시 만들어서 가장 대전시에서 도시공학에 가장 으뜸가는 그런 분을 이제 본부장으로 해서 3객과를 해서 한 40여 명이 우리 충남도청의 사무실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를 비롯한 동구 또는 대덕구 이 원도심에 대한 그런 재생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기구인데, 이런 재생본부하고 또 이제 우리 중구청하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충남도청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이 작년 12월 9일 날 본회의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16년부터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예산이 세워져서 충남도로부터 매입을 해서 국가가 운영하든 아니면 대전광역시에 그 위탁을 해서 무상양혈을 해서 운영을 하든, 일단 지금 현재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3월부터 용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충남도청과 함께 또 이제 그 은행 선화구역 이쪽에 그 지금 도시 재개발도 지금 추진되는 곳이 활발하게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와 맞물려서 된다면 대흥동 쪽은 어느 정도 이제는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과 스카이로드 은행동, 그 다음에 우리들 공원 이런 문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청과 은행 선화동 쪽의 도시 재정비 사업과 충남도청이 함께 맞물려서 그 개발이 된다면 아마 중구는 새롭게 다시 활기찬 그런 중구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또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인간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이제 인간 소외나 인간 부재 때문에 이러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비롯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중구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주거나 생활 환경의 질도 높아지고 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 가능한 도시 재생 방안이 제시되고 또 그런 그 방안이 실천되기를 이렇게 기대해 보면서 이제 오늘 방청객에 젊은 대학생들이 여러 명 나와 있는데 청장님도 그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지금 뭐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 예.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젊은이들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드님하고 대화는 자주 하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키웠어요. 어차피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좀 강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강하게. 그래서 참 진짜 어려울 때 조금 부모가 또는 주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진짜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살짝 건져주고 해서 이렇게 좀 키워야지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너무 지금 그 사실은 연약합니다. 제가 어느 부대에 그 부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체격은 큰데 체력이 굉장히 딸린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주 열악하다. 예, 연약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우리 젊은이들 좀 강하게 어떤 프로의식, 기질,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을 엊그제에서 아깝게도 준우승을 했지만, 그런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는 것도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끼리 또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임을 하는데 적어도 자기 그 삶에 대한 프로의식과 기질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아마 방청석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을 포함한 이제
미래 세대의 주역들에게 당부 말씀 겸해서 예.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이 말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로 뭐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악자금 때문에. 아드님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공부하면서 네. 틈틈이 뭐 인터넷 강의도 좀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생활 자기가 합니다. 예. 저희들이 들으셨죠? 예, 우리 보태주는 거 없습니다. 예, 대전 광역시 박용갑 중구청장의 아드님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학업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요. 예, 예.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기 근본과 뿌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예. 또 제대로 알고 난 후에 비로소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자기 뿌리나 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너무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전광역시 중구에 대한민국 유일의 효문화 뿌리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286개의 성씨 또 파로 따지면 4천 몇 개의 파 뭐 이렇게 아주 네, 4,179개. 예, 네. 숫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아니고 아마 머릿속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절로 기억이 된 것 같은데 이제 효문화 도시를 대한민국의 효문화 도시 대전 중구 나아가서는 이제 효에 대한 관심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세계 속의 효문화 뿌리 도시 대전 중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효문화 뿌리 축제가 이제 국가 유망 축제로 이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30날 선정이 됐는데 사실 그 유망 축제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보다도 저는 민선 5기 구청장이 되면서 사실 효라는 것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야 박용갑이는 왜 구청장 뭐 토목 사업이라든지 좀 이런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건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뚱딴지 같이 무슨 그 고리타분하게 효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 지탄을 이렇게 아주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그 전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보릿고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5개년 개발 계획 등등 해서 경제적으로만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뭐 잘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 뭐 강국이다. 경제의 15대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가 무너졌느냐. 바로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 기본 질서가 많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지 이런 국민운동을 했지만 그래서 성공을 했고 이제는 바로 이 삶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이 흐트러진 이런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할 그런 몫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효를 들고 나와서 효에는 백행의 근본입니다. 그래 모든 것이 효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사상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아마 미래 가치가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누군가는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 인성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효문화 뿌리 축제를 치르게 된 것은 여기에는 우리 조상의 뿌리를 알 수 있고요. 또 부모의 효를 알 수 있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인성함양의 그런 교육적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효문화 뿌리 축제를 유망 축제로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게 바로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그걸 높게 평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록 유망축제가 됐지만 전국적으로도 이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또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세계까지 이 효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그럴 방침입니다. 예, 뭐 앞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옛 것을 더듬어 오늘의 날을 제대로 한다. 뭐 이런 생각도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국 인구가 지금 13억이 넘는데 중국에서도 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국 대륙에서 효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서 번성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예. 이제 공자의 고향이라고 하는 산동성 관리들이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직접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효문화 축제가 중구나 대전시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돼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발표를 하셨고 또 추진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중점적인 것이 도시 재생하고 효문화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과 또 의회 또 관계자 모두와의 그 공감과 소통, 대화 이런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효문화 뿌리축제 유망축제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의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어요. 예, 예. 그게 지금은 다시 부활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의회와의 그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대전 광역시 시의원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구청장인 저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사실은 구민들, 유권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구민들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구민들, 또 시민들, 유권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구민들, 시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인 저나 의원님들이 이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주민들의 투표에서 선출이 됐지만 이제는 정당보다는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당에 매몰돼서 사실 우리 국회에서 가끔 보면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좋지 못한, 옳지 못한 싸우는 행위, 그냥 서로가 그냥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건 말 그대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우리 살림을 해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방자치가 정당 공천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이 5억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6회째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거 전액 삭감한 것은 물론 의원님들과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시고 이걸 유망축제로 선정을 해서 다시 재논의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구의 의장님한테 가서 이것은 구청장도 아니고 의원님들도 아니고 이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 재논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요청을 했고 또 재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또 1억 예산을 또 삭감을 했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국비가 1억 정도 시원이 되니까 1억은 깎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하는데 이 효문화 뿌리축제 우리 예산을 보고 이 축제를 더 잘 치러서 확대해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1억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라든지 광역이라든지 광역은 아주 굉장히 지금 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가고 대덕구 구의회 같은 경우도 이 집행부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가는 그런 그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다른 의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 중부에도 함께 구민들을 위해서 상생하는 우리 그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의회의 기능이 감시와 견제 기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정 선은 서로 지켜가면서 그렇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이런 것을 사실은 그 유권자들의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행정을 공개해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3.0 정부에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각 그 동해 주민자치센터에 저는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간부들을 다 모셔놓고 3일 동안을 3,006억에 대한 그런 예산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3일 동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간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30년이 넘게 공직 생활을 했는데 예산 편성을 다 펼쳐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중국 구민들한테 다 PT로 해서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각 17개 동해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모니터를 시작해놓고 중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다시 50% 정도만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민들의 어떤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구민들도 이제 행정을 믿고 사실 행정을 하는 것도 이해도 해주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구호가 뭐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그러다 보면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 문제도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권이 비대해진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만은 아니다. 오히려 한쪽 면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대로 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제로 주민과 행정이 같이 어떤 정책 목표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그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실제 또 거버넌스가 시행되고 있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의사 일정이나 예산도 감출 것이 없이 다 알려준다 뭐 이런 시도도 좋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차별화된 저희들은 이제 중구 발전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 발전 협의회는 이제 각 전문가들이 이제 자문위원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이런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감시 기능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 3기능인 그런 주민들이 함께 그런 단체가 돼서 같이 삼각관계로서 같이 어떤 결정권은 없지만 주민들 그러니까 집행부라든지 의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박수도 보내주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중구 발전 협의회 어떻게 보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자문기구지요. 그래서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중구 발전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예, 어찌 보면 뭐 대의 민주제의 단점이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시행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용갑 청장께서는 낙선도 한번 하셨었죠? 예, 낙선했었습니다. 뭐 정치인이 선거에 나와서 낙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병가지 상사처럼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겪었을 그 실의와 좌절도 대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낙선을 했는데 그때 삭발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 그 아들 녀석이 편지를 하나 써놓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아버지의 삭발과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그런 편지를 써놓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도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 아주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제가 낙선했을 때 가족도 가족이지만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를 믿고 저를 지지해 줬던 그런 그 선거 운동원들의 그 지지자들의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구청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일이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혼자 감수할 수 있는데 진짜 박용갑이 한 사람 구청장 만들겠다고 지지해주고 또 운동도 해주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허탈할까. 그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통 그리고 그분들한테 다소나마 제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아내와 군대 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아내가 당신 그동안의 정치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밀어줄 테니까 해봐. 그 말에 이제 저희 아들은 아버지 저도 군대 가서요 봉급 타갖고 아버지 그 선거 자금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이 돼서 제가 지난 2010년도 민선 5기 때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 녀석이 군대에서 모은 돈 갖다 줘서 선거에 보탬도 되고 얼마나 됐습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그게 이제 자기 용돈도 삼촌들이 주는 거 이렇게 아끼고 해서. 예. 이제 가족들의 그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그 시리와 좌절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만은 하는 일도 많습니다.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3천 몇백억, 중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닐 테지만 없습니다. 또 큰 돈일 수도 있고요. 이제 청장이 혼자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 환경과도 소통하고 교류하고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야 되겠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시행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사실 구청장이라는 것은요, 이 주민들과 공무원들 그 중간 역할자입니다. 중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공무원들의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하는 이런 모습에서 구청장이 그걸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구청장이 돼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조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대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직 문화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칭어 사용을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여직원들 같은 경우 결혼한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아이한테는 진짜 가장 소중한 엄마입니다. 남편한테는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장이고 진짜 그 기둥인데 직장에 나오면 내가 나이가 좀 어리다고 또는 직위가 낮다고 그 상사로부터 야니 너니 하대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별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칭어 사용을 하고 이 공직 문화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었을 때, 습관이 됐을 때, 습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몸에 배었을 때 바로 국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경어 쓰기 운동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진짜 반말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일반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누구 있어? 뭐 이렇게 누구씨?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뭐 야니 너니 그리고 인격적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모독하고 그런 행위를 일로서 진짜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일로서 그건 바로 잡아주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민선 오기 때는 4년 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생일 때 꼭 제가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제가 조금은 민선 6기 들어서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뭐 매사에 있어서 우리 박용갑 청장께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본분을 다해야 된다. 뭐 그 행정이든 또 뭐 대외적인 관계든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인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사에 어떤 소신과 원칙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처음에 행정을 할 때는 인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행정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잘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제가 평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사실은 존중을 합니다. 과장들이 근무 평정, 사실 뭐 승진 문제거든요. 승진 문제인데 제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공 서열도 중요하지만 좀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좀 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가면 그냥 세월만 지나면 나는 경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승진해야 된다. 그거보다는 내가 경력도 쌓고 진짜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간부 국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요 부서에만 계속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부서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죠. 그런 부서와 중요부서와 같이 비율을 뒀으면 좋겠다. 여기에도 수가 두 명이면 2명 수를 주면 이쪽도 수를 2명 주고 누구는 기획력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필드에서 대민관계에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런 걸 맞춰서 이제 인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이 6급 계장이죠. 기초자치단체는 6급 계장인데 이 계장님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펜 갖고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바꿔 나갑니다. 예. 뭐 인사가 공무원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사기 양양의 주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연공 서열도 중시하지만 능력 인사도 병행하겠다. 또 기획부서나 요직보다도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야말로 인사의 가장 이상적인 생각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저런 제약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나는 구청장으로서 이런 일만은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 가지 중앙정부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너무 8대 2 정도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중앙에서 다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늬만 지방자치인 그런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지방에 대폭 이양할 건 이양하고 또 예산도 좀 이양할 건 이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을 꼭 쥐고 있어가지고 늘 가서 좀 사정해야 주는 그런 것은 이건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발전한 지 20년이 됐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많이 그래도 발전이 됐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 20년에 과연 뭐가 발전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거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첫째는 중앙공무원, 중앙정치권이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분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하부기관으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 저희들 같이
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늘 중앙에 가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예산을 달라고 가서 사정하는 이런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또 하나, 이제는 유권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너무 사실을 관심이 없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려면 진짜 밑에로부터 아래로부터 주민자치로부터 지방자치가 발전이 돼서 이제는 이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주민으로부터 스스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전문성이나, 그러니까 행정이라든지 또는 의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저쪽 외국에 나가면 원로회의처럼 그런 분들의 충분한 노하우와 이런 것을 갖다가니 행정에 접목시켜서 회의 때 그런 분들이 참석해서 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분들이 행정에 접목되고 또 잘못돼서는 바로 잡아주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돼야 이게 진짜 올바른 지방자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이제 우리 박용갑 구청장은 뭐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구청장, 청소차를 같이 타는 구청장, 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 일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하실 건가? 2월 7일 날이 하는 날입니다. 또.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키 기상사도 하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자동차 정비도 하고 또 택시 운전도 하고, 그래서 택시 운전한 덕분으로 장애인 콜택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노란색 장애인 콜택시가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광역의원도 하고 지금 구청장이 돼서 재선 구청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2012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혹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차를 따라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제가 어렵게 구청장까지 올라왔는데 혹시 제 자신을 잘못 또 오버하지 않나, 또 도를 넘는 그런 제 자신을 좀 다지기 위해서 제가 청소차를 하게 됐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솔선수범해서 제가 먼저 현장을 뛰어야 우리 간부들도 함께 뛰지 않겠나. 내가 계속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함으로써 그분들도 보고 하지 않겠나 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직접 위탁 줬던 것을 직영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약 연간 한 수억씩 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점 때문에 지금도 이제 환경 쓰레기 차를 뒤에 새벽 6시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줄 겁니다. 예. 청소하는 구청장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좀 감동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50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디트뉴스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또 중구 구민, 그리고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디트뉴스 이슈토론 우리 신천식 박사와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들, 살맛 나는 대전, 또 우리 활기찬 우리 중구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진짜 정직하고 살림 잘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구청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구청장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주민과 또 구민과 함께하는 그런 구청장 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토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